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요즘 제가 교통사고 때문에 입원 중이어서 제대로 제가 출근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좀 영상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좀 복장이 좀 이렇게 좀 이렇다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자영업자분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핵심 근거라고 일단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뭐 사업 말고도 가게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미래 신도시에 있는 물건들을 좀 예시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돈만 벌지 가치를 높이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물론 100% 제 개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만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새벽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던 건데 그래서 그냥 우리 동네 경매로 나온 그 물건을 한번 쳐봤습니다. 이 동네가 제가 잘 아는 곳인데 2층이 설렁탕집이라서 제가 자주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신도시 상권이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한 칸이라고 하면은 실평수가 한 15평 정도 되는 그런 분양상가입니다. 근데 분양가가 한 9억에서 한 10억 정도 하던 자리입니다. 분양가가 9억이라는 거는 5% 수익률만 나오려고 해도 1년에 4,50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한 달에 임대료로 350만 원 정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두 칸이잖아요. 두 칸이니까 이거를 처음에 만약 사신 분이 있다면 이거를 9억 하면 18억에 산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임대료가 한 칸당 뭐 300, 400이 아니라 현재 한 칸당 150만 원입니다. 그럼 두 칸이니까 300만 원을 지금 월세로 받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초기에 이걸 산 분양주가 이걸 한 칸당 9억을 주고 샀는데 대출을 잔뜩 받아가지고 뭐 칸당 한 5, 6억씩 대출을 받아서 샀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면 담보대출을 넘어서 신용대출까지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6억이라고 쳐서 뭐 원래는 절반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되는데 신용 막 얹으면 막 5억, 6억까지도 가능하니까 그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은 뭐 3%대 뭐 4%까지는 갈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 정도 되면은 한 달에 원금 말고도 이자로만 한 150에서 200 정도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분양받은 사람은 이거를 분양받아서 5% 수익률을 기대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5% 수익률이 나려면 350만 원 월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계속 공실로 되니까 이걸 깎여가지고 뭐 지금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350에 내놨다 300에 내놨다가 250에 내놨다가 200에 내놨다가 지금 150까지 내려간 상태라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피가 마르면서 임차인을 찾다가 결국 150여로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막판에 그렇게 받아가지고 임차인을 유치를 성공하게 된 거죠. 그 돈 받아봐야 이자도 안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물건들이 신도시에 엄청나게 넘쳐나요. 굳이 경매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월세 350만 원은 받아야 되는 매장들이 월세 100만 원? 막 이렇게도 나와 있는 물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수익률이 완전히 떨어진 지금 분양상가들이 좀 널렸다는 얘기예요. 위에 사진은 9억짜리가 경매로 넘어가서 7억짜리가 된 거고요. 7억짜리가 지금 현재 3억 5천만 원짜리가 된 겁니다. 근데 3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싸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적정가예요. 왜냐면 3억 5천만 원의 5%는 월 임대료 150만 원이 맞습니다. 상가 건물 사는데 5% 수익률은 돼야 공실 또 생각도 해야 되고 복비도 내야 되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있으면 공사기간도 한두 달 줘야 되고 또 뒤에 관리해야 되고 이것저것 한다고 했을 때 적당한 금액이죠. 그래서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이마트24가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적정 임대료라고 생각을 하니까 들어온 거겠죠. 이마트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얘네들이 바보예요.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으면 들어오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한 칸, 두 칸을 좀 합쳐가지고 이마트24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300만 원 정도면은 이걸 운영해서 점주가 돈을 벌 수 있어. 그런 계산이 쓴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 물건을 우리 같은 일반 자영업자들이 접수를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자영업장에 폭망할 수밖에 없는 핵심 근거가 바로 우리는 돈 버는 데만 집중을 하지 가치를 높이는 데는 지금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업가와 장사꾼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사업가는 가치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하고 장사꾼은 돈을 버는 데 집중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떴더라고요. 쿠팡이 이번에 뭐 뉴욕 증시에 뭐 상장이 되고 뭐 손정희가 쿠팡 뉴욕 증시가 되면 가장 큰 수혜자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알리바바를 예전에 떡상 시켜가지고 진짜 수십조 원을 벌었잖아요. 마윈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소프트뱅크 그 손정희가. 근데 쿠팡에도 몇 조 계속
조 단위 손실이 나는데도 지금 현재 그걸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게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수십조로다가 또 돈을 번다고 합니다. 뭐 20조 정도. 사업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집중할 때 장사꾼은 오늘 낳은 황금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의 삶이 왔다 갔다 이 부침이 심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작년에는 대박인데 올해 쪽박이면 끝인 거죠. 잘 나갈 때와 못 나갈 때의 차이가 심해서 고통받는 게 바로 우리 소상공인들인 겁니다. 얼마 전에도 수백억 갖고 있는 자산가 분하고 좀 얘기를 좀 한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30년 전에 삼본 신도시라고 하는 곳에다가 정말 처음 들어보는 듣보잡 신도시 건물을 매입했을 때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자기 집에 들어온 1층에 삼겹살집이 들어왔는데 그 삼겹살집에 맨날 출근을 했대요. 저 집이 망하면 나도 망한다, 이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싸게 산 건물이었지만 1층에 들어와 있는 그 삼겹살집이 장사가 안 되면은 월세를 밀리게 되고, 월세가 안 나오면 나도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월세 안 밀리고 이게 장사가 잘 돼서 월세가 점점 높아지면 내 건물 가치는 떡상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그때부터 삼겹살집에서 하루 매일매일 밥을 먹었대요. 회식도 거기서 하고 친구들도 다 이쪽으로 오라고 하고. 근데 그렇게 계속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임차인이 열심히 잘한 것도 있지만 언제부턴지 그 텅 빈 신도시의 그 주택가 상권이 우리 삼겹살집 오는 손님들로 차가 북적이고 맛집이 돼버렸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5억에 산 상가 건물을 몇 년이 지나서 17억에 팔았다고 합니다. 마치 맨날 가서 삼겹살을 먹으니까 임차인을 되게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승자는 당시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그 삼겹살집 사장님이 아니고 몇 년 만에 5억에서 17억까지 올린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주가 진정한 승리인 거죠. 그 1,000만 원 버는 삼겹살집 사장님은 지금도 장사를 잘해서 다른 데서 돈을 많이 버시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벌면은 정말 평생 일해야 돼요. 생활의 달인이나 이런 곳에 나오시는 그 달인분들이나 막 꾼들이나 그런 진짜 전문가들의 삶이 고달픈 이유가 사실 거기 있는 건데, 그런 구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이게 엄청 길어지니까,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이마트 24자리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경매로다가 우리가 인수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3억 5천만 원짜리를 경매는 20%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사는 거고 나머지는 경락 대출을 받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한 칸당 7천만 원 주고 저 물건은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락 대출 이자는 좀 싸잖아요. 2%대 정도 하겠죠. 그러면 한 달에 2억 8천을 대출 이자 내봐야 한 달에 50만 원 이자 내고 내 분양상가가 생기는 거예요. 만일에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내가 밥집을 하든 술집을 하든 배달집을 하든지 장사를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때부터는 중요한 건 이건 내 건물이기 때문에 한 달에 내가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한 달에 매출을 2천만 원 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내가 월세를 3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내 물건이긴 하지만. 근데 300만 원을 월세분을 내고 따로 내가 300만 원을 순수익으로 가져간다? 이러면은 3억 5천만 원 들여서 한 달에 임대 수익을 300을 가져가고 임차로다 장사해서 수익 300을 가져가면 이 건물은 3억 5천짜리 건물이 아니라 7억짜리 가치가 있는 건물로 떡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3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내가 장사해서 수익도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300만 원 내고도 만약 내가 300이 아니라 500을 가져간다? 이러면은 그때는 진짜 건물 가치는 가치대로 높아지고 임차 수익은 임차 수익대로 가져가고 초기 투자금 1억 들여서 7억짜리 자산이 생기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생기고 매달 장사 수익까지 가져가는 거죠. 내 건물에 내 돈 쓰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고, 내가 장사를 잘하면 건물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그 신도시가 어느 정도 상권이 안정이 되고 신도시가 아니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확실하게 임대 수익이 나잖아요. 지금 내 건물이. 그러면 내 분양 건물의 가치는 높아질 거고, 장사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건물 가치는 늘어나게 돼서 매각이 되면은 그때는 제가 확실히 부자가 되는 거고, 매각이 안 돼도 평가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은행 돈으로다가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에요. 수요는 줄어드는데 신도시라는 이름으로다가 계속해서 상가들은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 공급이 미친 듯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공급이 많으니까 어려워진 건데,
역설적이게도 분양가가 엄청나게 낮춰진 그런 분양상가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넘쳐날 거고요. 그걸 잘 이용해서 단순히 내가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주 장사꾼으로다가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널려 있습니다. 경매든 아니면 금매든 우리 자영업자들 그냥 무조건 장사만 신경 쓰지 말고요. 좀 그런 것들도 이제는 좀 생각을 하면서 다니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